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손해의 대표적 유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토지이고요. 토지 중에 기피 혐오 시설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단기로 하면 435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4000년 정도의 조상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마 토지의 70%가 아마 임야인데요. 그 임야에 다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시에 유의할 사항 중에서 분묘 관련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묘 기지권은 분묘를 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평온이란 말 그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분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연이란 저도 사전을 보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움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드러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념은 점유취득 시효와 관련되어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라는 땅을 점유할 경우 그 사람이 A라는 땅을 점유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사람이 A 땅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 분쟁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2001년도에 장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 설치한 분묘라면 연고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소유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분묘를 별도 토격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일 텐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 무단 설치 분묘가 있으면, 무단 설치 분묘란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무연고 분묘라고 합니다. 무연고 분묘가 있을 경우에 절차에 거쳐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취득한 땅에 무단 설치 분묘가 있다라고 한다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놓고 연고자에게 알리십시오. 알리고 그 외에 주인을 모르는 묘지는 해당 토지 등을 사용에 관한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에 개장을 하시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한 달 간격으로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또는 사설 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 방법을 2회 이상 공고 후 화장하시고 6월은 10년간 봉안 후 자연장 하시면 됩니다. 단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으로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 중심산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원칙적으로 위 지역에서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 속한다 해도 새로운 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봉분을 쌓는 것도 안 되고요. 부부 중에 배우자 한쪽이 먼저 사망하여 묘를 썼는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여 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묘지 매매 시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인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묘적부를 발급을 신청해서 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쓴 묘지라면 분묘 기적권이 성립할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경매의 방법으로도 취득한 토지의 분묘 기지권은 영원히 인정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취상권보다 분묘 기지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강력합니다. 분묘 기지권은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영원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마 항공사진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실제 임장을 가는 경우 소유자나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위치도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와 마지막에 제가 확인된 분묘의 개수를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당 위치가 지금 상세 지번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보안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항공사진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지번으로 해서 이렇게 해당 분묘의 위치도를 지금 그려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왼쪽에 있는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 손바닥 모양에 있는 이 현재 위치에 분묘 하나,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요것과 그 다음에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현재 위치, 바로 요 위치입니다. 여기가 분묘가 있는 것이 항공사진으로는 제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아마 임장을 갔습니다. 임장을 겨울에 갔었는데요. 겨울에 가는 이유는 여름에 가게 되면 수목이 우거져 있어서 분묘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겨울에 가더라도 이게 눈이 쌓여 있으면 이 분묘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무의 거루투기인지 아니면 숯불이 우거져 가지고 숯불이 우거져 있는 어떤 언덕인지 아니면은 비가 와서 이게 그루터기가 있으면 그루터기에 가장자리로 해서 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봉분처럼 보여서 그게 분묘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자분한테 서면상에 본인이 알고 있는 위치도를 분묘 위치도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니까 약 한 3개 정도가 더 추가로 있다 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장을 갔죠. 임장을 가서 추가로 더 확인해 보니까 몇 개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고인지 무연고인지 이것을 지역의 장례업자한테 요청해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판단에 의하면 초기에 제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2개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최종 확인되니까 9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지 않고 중계를 했으면 나중에 이 분묘로 인해서 제가 이 엄청난
소송을 당할 뻔한 어떤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토지는 잘 매매가 성사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잔금 이전에 모든 분묘를 다 이장해서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개발 행위에 문제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계약을 완료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묘지가 있는 토지는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묘와 관련된 사항을 해결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묘 관련 내용은 대체로 임야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부터는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이와 관련된 농지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그 내용인데요. 축사는 지도상으로 보면 항공 사진으로 이렇게 그 살펴보시면 볏짚 다발이라든지 아마 시골 같은 데 가시다 보면 도로가에 논 한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그 마시멜로 같이 이렇게 하얗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그 필지들을 항공 사진으로 보시다 보면 축사처럼 생긴 것이 있으면 그 노드뷰로 해당 필지 앞을 찍어서 보시게 된다 그러면 아마 볏짚들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축사일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반드시 그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축사 문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보시면 가축 사육 금지 구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 축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면 대체적으로 축사가 들어올 수 없는데요. 그 또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의 내용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악취인데요. 그 악취의 그 주된 원인은 보시면 아무래도 그 대체적으로 축사이거나 폐기물 적치장, 그 식품 가공 공장이라든지 새우젓 뭐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있을 때 상당 부분 악취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냄새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악취는 임장을 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소음인데요. 대체적으로 뭐 소음이라 그러면 도로가이거나 아니면 그 공장 지역 주변인 같으면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소음이 바로 이 그 애완견 짖는 소리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장을 가실 때 주변에 애완견들이 한 마리 정도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새끼를 놓고 놓아서 진짜 10마리씩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가 짖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막 짖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아마 그 깊이 혐오 시설 또는 피해 가야 할 어떤 그런 유의사항으로 반드시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시골 땅을 보러 가시다 보면 특히 이제 그 늦가을에서 한 3, 4월 정도까지에 또는 한 5월, 6월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땅을 보러 가시게 되면 가을에는 이게 사과라든지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너무너무
풍성하고 겨울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과실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가수원의 조류 퇴치음들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조류 퇴치하면 과일이 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실을 수확할 때까지 직전까지의 아마 그 전자음으로 이렇게 스피커를 설치해서 굉장히 아마 크게 이렇게 울리는데요. 아마 인간에만 1kg, 2kg 정도의 가수원이 인접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조류 퇴치함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수원이 있으면 반드시 인접한 주택에 아마 소유자분이 살고 계시면 문의해 보십시오. 혹시 과실이 열릴 때쯤 해서 조류 퇴치음을 트는지 안 트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가 바로 분진인데요. 분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석산일 것이고요. 석산은 아마 항공사진으로도 보여질 텐데,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석산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꼭 주변에 분진은 아마 1, 2km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도 분진이 발생되면 암이라든지 폐에 기관지에 굉장히 나쁘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바로 이 유사종교인데요. 유사종교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종교 장소가 없는지 꼭 판단하시고요. 7번째는 아마 대체로 개발 행위 진행 중이나 그 다음에 경계 문제, 건축 행위에서 조망권, 일조권, 진입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데요. 이 주민의 성향들을 꼭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바카스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 한 병, 두 병 사 가셔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웃들에 대한 성향들을 한번 여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풍수지리상 배산 임수보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당을 찾는 분들은 반드시요, 본 방송을 두 번, 세 번 반드시 보시고, 부동산은 길이 없으면 가지 말라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내용은 도로 관련해서 방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